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1월 1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갑진년 새해 계좌 높이 승천하실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은 증시의 흐름도 상당히 또 희망찬 흐름으로 좀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많은 어떤 매크로 변화 그리고 시장 변화 그리고 코로나 이제 하락장 이후 펼쳐지는 추세 반전, 추세 전환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많은 기회들이 도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10월, 12월 달에 이제 많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흐름들이 1월에도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푸른 용의 어떤 흐름처럼 여러분의 계산도 풍성하게 만들어지시기를 아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1월 달은요, 그 CS2024의 중요도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이제 모멘텀들, 바이오와 이제 CS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또 시세적인 흐름들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요 3일액의 법인 자료인데요. 이 CS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CS 주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I입니다. AI가 이제 전 산업 부문에 혁신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끌어내면서 많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2023년 CS는 메타버스, 모빌리티 이런 쪽 웹3 관련된 주요 테마가 있었고, 이번엔 인공지능 또 이제 모빌리티 쪽에 이제 큰 흐름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 중심에 또 현대차 그룹이 있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강조를 많이 좀 드렸고, 푸드 에그테크 또 웰니스 테크 이런 부분들을 주요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500개 이상이 이제 참가 확정을 했고, 인구 밀도 대비 최대 참가국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참여와 이제 뭐랄까요, 이제 이벤트 성격의 흐름들이 뉴스 보도도 엄청나게 많이 되겠죠. 그래서 CS2024에서는 혁신상에 대한 수상 기업도 310개사고요. 천천히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비상장 스타트업 단계 기업들도 상 받은 기업들 굉장히 많고, 어떤 혁신 기술들이 이제 상을 받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뭐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AI 활용한 많은 스타트업 기술들이 이 혁신상을 수상했고, 2023년도는 생성형 AI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식했다면, 이제는 뭐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많은 기술에 접목돼서 결합돼서 상용화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뽐내는 그런 2024년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테마단의 움직임들을 보이는데요. 올해는 많은 대기업들도 그 관련된 기술들을 선보이고, 여러 어떤 기술들을 또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는 뭐 AMD, 엔비디아 같은 미국 반도체 설계 업체들의 위상이 지속되고, 모빌리티 등 타 업종과의 융합 트렌드가 강화될 것을 상징했고, 올해는 뭐 다양한 산업군을 포괄하면서 여기 HD 현대 정기성 부회장이 기조 연설자로 들어가 있는 게 좀 의미심장하죠. CS 역사상 최초로 화장품 기업 대표도 기조 연설자로 들어갔다. 그래서 보시면 테마 1에서 인공지능, 생성형 AI 쪽이고, 또 이제 모빌리티 쪽, 푸드 에듀테크 쪽, 또 헬스 웰니스 테크, 또 지속 가능성과 인간 안보라고 이렇게 좀 주제 컨셉들이 좀 잡혔고요. 그래서 CS2024에서 주목한 5대 테마로 보면 이제 인공지능, 모빌리티, 푸드 에드테크, 헬스 웰니스 테크, 지속 가능성, 인간 안보해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전 산업 분야의 기술 융합과 혁신이 인류의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 산업의 인공지능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도 화두는 AI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모든 테크의 중심인 인공지능이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의 전 산업에 도입되고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며 AI 기반 제품 및 서비스가 B2C에서 B2B로 확산될 전망이다. 해서 삼성그룹도 삼성 SDS가 생성형 AI 이제 공개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 그 모멘텀들을 상당히 또 받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옴 디바이스 AI 쪽도 올해 활발하게 아마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타날 걸로 봅니다. 모빌리티 쪽도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커넥티드카, 차량용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이 미래 산업의 주축으로서 지위를 이어갈 것이다. 또 이제 식량 안보 쪽의 문제에 대해서도 AI 빅데이터를 도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제도 중요한 테마로 작용하게 될 것 같고요. 웰니스, 단순 건강을 넘어서 웰빙과 행복을 유지하는 것으로 팬데믹 이후 급증한 헬스케어 수요와 더불어서 인류의 웰니스 실현에도 인공지능 기술 등이 접목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은 이제 ESG 쪽으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런 영역 테마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혁신상 이 부분 보면 되게 신선한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스마트 베개, 무선 심박 조율기, 햅틱 장치, 요 굉장히 좀 이제 XR 쪽의 기술이 우리가 장갑처럼 손가락의 어떤 감각들을 또 연결해 가지고 이제 가상 이런 어떤 현실에서 이제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혁신상을 수상받았고, AI 기반의 보안 감지 시스템 이런 기술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에 혁신상 받고 이게 대중성을 지니는 어떤 뭐 상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이제 차후에 나오게 되겠죠. 모바일 여권 플랫폼에서 이거 한국 거 해서 이런 것들 로봇 손가락 의수 스마트팜 이런 쪽도 한국 거고요. 시각 장애 인용 커티 커뮤니케이터, AI 기반 마케팅 콘텐츠 창작 기술, 그리고 4D 푸드 프린팅 시스템 이런 쪽,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 되게 신선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찬찬히 보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이 기업을 이렇게 또 검색해보고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향후에 이제 미래 트렌드 기술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저는 좀 중요하게 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 또 연결되는 어떤 주식시장의 기업들을 찾고 기술들을 찾고 그런 기업들의 또 이제 또 메이저 수급들이 또 유입되는지도 보고 하면서 결국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데요. 그래서 이런 CS에 발표되는 내용들을 조금 중요하게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상 수상작 쭉 보시면 3일 회계법인 이제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 자료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천천히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LG전자, 퀄컴 등 주요 글로벌 빅테크들은 생성형 AI 시대를 강조하면서 AI 기술 중심의 자사 전략과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는 새로운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생성형 AI를 가전에 적용시켜 초연결 가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퀄컴, 인텔, AMD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개인용 노트북, 모바일 PC에 AI를 여기 이제 온 디바이스 AI죠. 우리가 이제 다양한 기기에 AI를 그 자체적으로 이제 구동시키는 그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기기에 제품에 AI를 구동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을 개발 중이고, 향후 AI 맞춤형 개인용 IT 기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요 온 디바이스 AI 요 관련된 모멘텀도 우리 주시장에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S2024 AI를 선도하는 주요 기업들도 어떤 것들을 발표하는지 좀 볼 필요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삼성 SL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기업용 생성 AI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는 점,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그동안은 좀 그다지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최근에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죠. 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AI 기반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켜줄 여러 가지 어떤 가전이라든지 TV, 전장 부품, 신제품을 소개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에서 LG전자
중요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굉장히 공을 들인다고 하죠. 우리도 AI를 이제 AI 시대에 맞는 제품들이 이렇게 있다. 이걸 좀 확실히 보여주려는 그런 어떤 액션들을 이번 CS2024에서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부가 반도체 기판, 여러 가지 어떤 AI 존을 마련해서 대용량 데이터 분석 처리에 필요한 기판 등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퀄컴도 생성형 AI 미래는 온디바이스 AI라고 강조할 만큼 온디바이스 AI 칩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인텔도 이제 새로운 어떤 데스크탑 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I 부분에서 참여하는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 상장 기업 마을 AI가 있어요. AI 모델 생성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를 토대로 다양한 AI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과 범용 로봇 제어를 위한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 좀 주목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야, 뭐 관련주 뭐 주가 다 올랐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죠. 이제 개화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쪽에서 새로운 기업도 출연할 것이고, 아직은 뭐 점유율이 낮더라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워낙 커지면서 실적이나 이런 퍼포먼스가 나타나게 될 기업들이 다수 이제 출연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이제 기술 흐름들, 또 이제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계속 보면서 관련 기업들도 우리가 투자 기회로 모색할 수 있는 쪽이 계속 열리게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추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바이두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경쟁에 뛰어들어서 투자뿐 아니라 직접 개발, 서비스에 적용하는 비즈니스를 추진 중이다. 빙, 구글, 메타, 바이두. 그래서 생성형 AI는 이제 막 성장 궤도에 오른 분야로 아직 절대적인 강자가 없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며 생성형 AI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인프라 영역의 AI 반도체에 대한 국내외 빅 플레이어들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 서비스, 파운데이션, 인프라, 이제 뭐 거대 기업들이 이제 장하고 있는 뭐 인프라 부분, 그리고 여러 어떤 그 모델들, 이제 오픈 AI라든지 뭐 스테이블, 뭐 이런 디퓨전 같은 모델들, 스타트업 영역에서 이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만들어내겠죠.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런 데서 대박주들이 아마 터지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 분야 우리가 계속 주목할 필요가 높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뭐 네이버가 상당히 또 이쪽에 대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또 이제 삼성 SDS도 이쪽에 대한 제품들 공개로 주목도가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비상장 기업들이 많이 있죠. 앞으로 저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사로 올라서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모빌리티인데요. 모빌리티가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작년에는 불참하고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뭐 모든 계열사 총 출동시켜가지고 기술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CS2024의 가장 큰 화두가 AI와 모빌리티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용 소프트웨어, 커넥티드 카, 전기차, 도심 항공. 작년 AI였기 때문에 AI 쪽의 모멘텀이 주시장에 미치는 파급보다는 이 모빌리티 쪽에서 미치는 파급도가 더 높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결국 자율주행 쪽하고 SDV 쪽하고 이제 UAM 쪽, 도심항공 이런 쪽의 모빌리티 신기술이 상당히 또 주목도가 높아지게 될 걸로 보고요. UAM 완전 자율 배송 등을 2020년 당시 주목받았고, 팬데믹 때문에 이제 이런 투자들이 좀 잘 못한 쪽이 많았죠. 근데 이제 금리도 이제 우호적인 부분도 되기 때문에 먼 미래 수익을 창출할 걸로 예상되지만, 확실하게 이제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주가의 어떤 움직임들도 상당히 나타나게 될 걸로 봅니다. 모빌리티 분야에 3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해서 전년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할 걸로 예상되고, 특히 현대차 그룹에서 전년도 불참했던 현대차, 기아를 포함해서 7개사, 모비스, 슈퍼널, 모셔널, 제로원, 포티투닷,
모두 참가하네요.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해서 SDV, PBV, UAM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SDV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PBV는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 UAM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죠. 혼다, BMW, 벤츠, 또 자율주행 쪽 이제 모빌아이, 아마존 등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고, 미국은 자동차 노조 파업 영향으로 좀 불참이다. 스텔란티스. 그래서 어쨌든 UAM 쪽, UAM 쪽도 이제 올해부터는 상당한 또 주목도를 가지고 한국은 이제 내년도 이제 상용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쪽에 이제 현대차, 기아, 혼다 이런 기업들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현대차는 SDV 관련 구체적인 전략을 공개할 계획이고, 스마트폰처럼 자동차도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기술에 집중을 한다. SDV 전략 실현 시 소비자 편의성 개선, 차량 내 통일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적용에 따른 일련의 차량 생산 과정 단축, 효율성 증가, 제조 단가 20% 절감 가능하다. 25년까지 현대차 그룹은요, 전체 차종을 SDV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연 현대 오토에버가 확실한 수혜를 받는 대장주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PBV 쪽 그 인력들을 대거 파견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목적 기반 모빌리티, 사용 목적 중심으로 설계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대량 양산해서 이제 파는 그런 양산품인데, 사용 목적에 맞게 목적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 쪽으로도 이제 가는 거죠. 수주 받고 거기에 따라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제품들을 판매하고 제공하는 그런 형태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차량을 스타트업 제외하고는 다국적 완성차 기업들 중 세계 최초로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기아의 어떤 중요도는 이번 CES에서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PBV는 사용처에 따라서 만드는 맞춤형 자동차로, 동사가 CES 2024에서 공개할 콘셉트 PBV는 배달용 차량 PBV가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시연할 전망입니다. 쿠팡과 물류 최적화 PBV 개발 관련 제휴, 자율주행 소형 PBV, 그래서 2030년 글로벌 1위 목표, 25년 첫 전용 PBV 출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제시하는 예전에 이제 공개했던 이미지인데요. 이제 뭐 로봇계도 보이고 이 PBV 이런 겁니다. 자율주행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이런 풍경이 저기 삼성동에 아마 차후에 이제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GBC를 아직 안 만들고 있어요. 제대로. 100층 넘게 지을지 50층짜리 3개 동으로 만들지를 아직 확정을 짓진 않은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의선 회장과 또 이제 명예회장 간에 좀 의견이 차이가 있는가 하는 생각 좀 들고, 어쨌든 그 삼성동 지역이 이런 식으로 아마 차후에는 만들어지게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장 쪽, 차량 부품 쪽, 이쪽에서는 LG노텍이 굉장히 이번에 중요도 높게 아마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제품들을 선보이게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LG노텍 중요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LG전자는 또 LG 마그나 이렇게 조인트 벤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마그나가 지금 뭐 전기차, 여러 커넥티드 카, 그리고 로봇도 지금 이 위탁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LG전자하고 같이 연결해서 마그나에 대한 포인트들도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쪽에서 좀 스타트업 단계 기업들도 이제 이렇게 또 각 국가별 또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 참여를 하는데요. 여기서 상장돼 있는 기업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죠.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4D 이미지 레이더를 개발해서 생산 중에 있는 기업이고, 이제 해외에서 더 유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유이플로라는 또 하나 시스템 연구진들이 설립한 스타트업, 미래 모빌리티 점검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또 이제 뷰런 테크놀로지,
카이스트신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국내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에서 차세대 라이다 ADAS 솔루션 V1과 스마트 인프라 솔루션 V2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쿼드 모빌리티는 네덜란드 전기차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모빌리티 부분 주요 참가 기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번 또 이제 현대모비스도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부스를 하고 있고, 슈퍼널 이제 UAM 이제 현대차 그룹 산하의 이제 UAM 독립법인이죠. 프로토타입을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는 거. 또 자율주행 기업 앱티브하고 합작 설립한 현대차 그룹과 모셔널 같은 경우도 CES에서 모빌리티 전시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포티두닷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SDV 선봉장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자율주행 SDV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대차 그룹 산하의 계열사들도 총 출동해서 모빌리티 주요 이제 기술들을 발표하는 이제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도 이제 CS 관전 포인트를 이렇게 좀 제시를 했고, 뭐 첫 번째 포인트로는 뭐 생성형 AI 온 디바이스, 모든 산업의 AI화가 이제 CS를 관통하는 핵심 기조가 될 것이고, 스마트 홈, 그리고 모빌리티, 방금 좀 중요도 높게 얘기한 모빌리티. 네 번째는 로봇, 로봇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화두가 될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제 8일부터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업계 최대 행사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고, 국내 참여사가 이제 대거 여기 발표 내지는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뭐 카카오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진행하고, 참여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지아이노베이션, 한미약품, ABL바이오, 동아ST, GC셀 같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요. 바이오텍 쇼케이스 이제 참가하는 기업들도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바이오텍 기업들 모여 있는데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발표를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상장 기업 중심으로 얘기 드립니다. 참여는 에이비온, 앞타바이오, 보령도 참여를 하고, 차바이오 그룹,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차백신 연구소 이런 기업이죠. 대웅제약, 유바이오로직스, 녹십자, 그리고 샤페론도 여기 참여를 하고, 유한양행 참여를 하고, 발표도 하고 이제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또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발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에서 아직 뭐 시세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들을 좀 본다면 볼 땐 괜찮은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키움에서 또 프리뷰 쪽에서도 어쨌든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최 전 12월 1월 활발한 기술 거래가 보통 이뤄지죠. 기업의 방향성들을 설명하고, 어쨌든 계약으로 이뤄져야지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고요. 현재 트렌드가 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ADC 비만, 또 신규 모달리티 쪽,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면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올해는 그 유전자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도 CGT 이쪽으로도 기대감이 좀 펼쳐질 것로 예상이 되고요. 신영증권 그 리포팅입니다. 고조되는 뭐 ADC 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레고케미 대박 그 기술 이전까지 냈죠. 어쨌든 올해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뭐 큐로셀 같은 기업들, 앱클론 같은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또 GC셀 같은 기업도 이제 올해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기업들이 좀 오랜 기간 좀 쉬어주고 시세를 내지 못했지만 올해 좀 좋은 움직임들을 낼 걸로 예상입니다. 이미 작년 12월 8일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버텍스 파마스티컬스 공동 개발한 가스개비가 세계 최초 유전자 편집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또 기대 가치를 받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바이오 쪽의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한 기대 가치를 올해는
가지게 될 건데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3년 12월에 이제 움직임이 상당히 우호적이고 추세적으로 좀 만들어졌죠. 코스피 지수 차트도 추세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됐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들 흐름 속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또 헬스케어 업종 지수도 장기평 돌파하면서 추세적 상승으로 움직여가는 모습 속에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신고가 흐름들을 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혹은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연초에도 아마 연속적으로 연결돼서 아마 나타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그 2024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조금 큰 부담은 좀 덜죠. 예, 뭐 작년 말이 좀 뭐 내리꽂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마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1월부터는 또 팔았던 개인단의 큰 손들도 이제 다시 또 사들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어떤 영역의 종목군들, 뭐 테마군들 이런 쪽으로도 활발한 움직임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내일은 10시 개장이죠. 네, 다들 24년 활기차게 희망차게 한번 열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내일 좋은 모습 설명드릴 수 있도록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